네, 11주차 세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들으실만 한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영학 원론 교재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이시는데 최대한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영 통제입니다. 자, 관리 기능 중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왔네요. 경영 통제. 자, 이 통제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제라는 것은요, 경영 활동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성과를 측정을 통해서 만약에 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값을 좀 더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또 다시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피드백 과정의 기준점이 되는 거, 이런 활동을 바로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영 계획이라는 거는요, 사전적인 관리 기능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 기능입니다. 그러면 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거. 여기에서는요, 다시 또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죠. 사후적으로 관리해서 이 통제를 통해서 다시 또 계획에 뭔가 수정된 계획이 반영된다는 거. 그럼 또 수정된 계획에서 움직였을 때 이것이 또 성과를 잘 이뤘나? 또 통제를 통해서 다시 또 수정.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 어찌되었건 하나의 매듭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 네 개의 단계를 통해서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냥 기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매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통제란 뭐 요 정도로만 이제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통제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표준이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과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표준. 경영 통제를 목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출액을 100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이게 표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뤘는지, 실제로 나온 상황이 이제 성과가 되겠죠. 110억을 했다. 그러면 이제 10억에 대한 초과 성과가 있는 상황. 자, 여기에서 이제 표준을 설정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표준을 설정할 때 주관적인 성향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주관적인 성향을 끼게 되면은 이게 표준이 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량화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매출액이 100억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이 몇 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물류 비용이 뭐 얼마 정도 나와야 되고 오차 불량률이 뭐가 나와야 되고 등등등등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량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또 정량화에 너무 또 치중을 두다 보면은 정성화라는 것이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을 설정할 때 정성화라는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성화는 대신. 자, 무슨 말씀이냐?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성화라는 부분이 더 강화되게 기준, 표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 정량화도 협의를 통해야 되지만 정성화에 비해서는 조금 협의가 덜 이루어져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정성화에 대한 표준을 정할 때는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정성화 잘못하면 이건 진짜 주관적인 성향으로 확 빠져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표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성과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 매출액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 수량으로 할 것이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위 기준이 먼저 표준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성과는 또 상당히 통제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관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두보고, 그리고 서면보고법이 있습니다. 자, 이 보고 이것은 이제 의사소통으로다가 이제 또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관찰법 그리고 구두보고법, 서면보고법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요, 신뢰성과 공정성이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성은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 관찰하는 부분에서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이 안 돼야 되는 거고요. 보고는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고가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고에 의한 어떤 양식도 뭔가 정형화된 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좀 주관적인 요소를 빼고 어느 부서가 보고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서로 평가가 될 수 있고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편차가 또 발생을 하죠. 표준하고 성과 차이에서 이게 이제 통제의 핵심입니다. 예. 표준 대비 성과가 적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계획을 철회를 하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표도 뭔가를 좀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게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통제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편차의 수정을 통해서 직무 수행자의 권한 및 책임까지 조정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정말 했어야 되는 목표인데, 했어야 되는 성과인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조직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사람이 지금 너무 부족한가? 이 사람들을 좀 재배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사람들 교육을 좀 더 시킬까? 뭔가 훈련이 더 필요한가? 기술적인 이런 등등을 또 어디에서 통제 단계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네 가지는 다 같이 맞물려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선순환 구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는 통제 정의 그리고 통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제점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거에 뭐 목표를 반드시 달성된다, 뭐 이것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그리고 잘 안 됐을 때는 뭐 또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통제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표준을 어떻게 무엇을 표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과 측정을 방법을 정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겠죠. 조직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심플하다고 한다면 관찰법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잘 설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찰법이 제일 좋은데, 지금 조직의 기능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통제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통제점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통제점의 원칙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의 설정. 자, 무엇을 우리는 표준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빨간색도 박스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표준의 설정을 하는데 무엇을 표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유형입니다. 자, 시간을 표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을 표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원가를 정할 것인지, 품질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정할 것인지, 이렇게 표준에 대해서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표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또 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측정 방법을 정할 것인지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관찰, 통제 보고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구두 보고, 그리고 서면 보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근데 서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표준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서로 조금씩 변형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통제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표준도 정했고요. 측정 방법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성과를 측정하게 되죠. 예,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분기 단위도 할 수도 있고 반기 단위도 할 수 있고 뭐 연 단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표준과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표준과 그리고 성과와의 차이. 자, 성과가 크게 나타나거나 최소한 표준과 성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자, 이럴 때는 이제 수정 행동이 필요하고요. 성과 측정에 대한 표준 설정 방법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또 조정이 또 필요하겠죠. 한데 여기서 수정 행동을 들어갈 때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 요 정도 미달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허용의 범위가 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기능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성을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가항력의 상황 때문에 뭐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락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수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정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예, 이것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 통제점 원칙, 예,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통제한다는 게 통제점 원칙이었죠. 예, 이 통제 원칙, 통제점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질문, 이것을 통해서 통제점 원칙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부서가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 목표가 또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표준과 성과 차이에서 편차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방법, 뭐 시간인지 생산량인지 원가인지 등등,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 여기에서 책임을 물었을 때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재배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길을 또 열어놔야 된다는 거. 자, 어떤 표준이 최소의 비용이 될지. 자, 우리는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것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은 또 어떤 것인지.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또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 표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통제점에 대한 원칙,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을 정하는 게 통제점 원칙인데 이러한 통제점 원칙을 정하기 위한 6가지에 대한 자문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뭐 우리 경영 활동 과정,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점 원칙의 과정이었다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뭐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제 유형입니다. 자, 어떠한 통제 유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경영활동에 있어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요.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투입, 변환, 산출이다 하는 거. 자, 이 투입, 변환, 산출을 가지고 이 통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그럼 이 단계별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투입 부분입니다. 자,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그것에 맞는 물적 자원도 투입이 되는데 계획도 이제 투입이 됩니다. 계획이 투입됐는데 어떠한 경영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통제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우리의 성과는 산출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되어지는 문제점도 한번 뽑아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한 계획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사전에 따져보는 거. 자, 이게 바로 피드퍼워드 기법이라고 해서 경영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예, 통제를 하는 기법이다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변환입니다. 야, 계획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끔 무엇인가가 경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계획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자, 계획을 해서 경영 활동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커다랗게 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자, 이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통제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본다는 거.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변환돼서 지금 활동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는 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경영 활동을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계획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문제 발생 시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라는 거는 업무 활동입니다. 예, 업무 활동 그리고 어떠한 또 개선 문제도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떠한 업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이 지금 제대로 돼 있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통제해 본다는 거죠. 자, 동시적 통제라는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산출 단계입니다. 자, 뭔가 계획이 투입이 됐고 그 계획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 업무 활동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이거는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피드백 통제라고 하고 쉽게 설명을 해서 의도한 바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자, 이제 통제 기법 한 5가지만 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경영자가 통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 동시적 통제, 위에서 얘기했던 변환 부분에서 그리고 피드백 통제가 있는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쪼개보면은요. 동시적 통제에는 뭐 예산 통제, 자, 품질에 대한 부분을 무엇인가 개선하고 품질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통제, 품질 통제입니다. 그리고 재고, 아니 이거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재고가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또 쌓이고 있어요. 이랬을 때 뭔가에 대한 통제, 활동과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통제한다는 의미로 좀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피드백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재무적 통제가 여기에는 가장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 어떠한 의도한 바와 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 예, 이런 부분들이 개선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중간 변환 단계에서 동시에 할 것이냐, 산출 단계에서 무엇인가를 좀 피드백하기 위해서 통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또 통제 기법이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재무 통제. 자, 재무제표가 있죠. 예, 나중에 이제 회계 분야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에 대한 흐름 통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율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우리에 대한 재무 위기가 다 발생할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바로 또 재무 통제. 부채 비율은 1.0 이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회사마다 특수성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도 있죠. 뭐 2000%까지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산 통제입니다. 실적 비교의 핵심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계획 대비 집행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획에서 설정된 비용과 집행 활동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적 비교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통제 방법이 예산 통제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통제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관련하는 데도 관련성이 높다는 거. 자, 그래서 혹자는 뭐 회계부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산 통제부서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죠. 예.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담으로 좀 들으시고, 예,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손익분기점 통제입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수익하고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죠. 여기에서 수익은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예, 비용은 조금 더 줄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손익분기점 통제 기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퍼트 기법이라는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에 대한 작업 과정, 예,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데, 야, 이거 조금 더 통제해야 될 필요 있지 않아?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작업 활동의 경로를 통제하는 방법. 자, 이것은요, 미국 해군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예, 군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발생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의 경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 예, 퍼트 기법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작업 활동 경로를 통제하는 기법. 통제 유형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투입, 변환, 산출 과정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영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 활동들을 어떻게 통제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익을 더 많이 달성을 하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점의 포커스를 잡아야 되며 역시 똑같습니다. 조직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통제 기법, 통제 유형의 선택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선택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도 예, 이것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사실 이야기할 부분들은 더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시간적인 좀 제약 그리고 입문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이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공부한 거 한번 리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커다란 숲을 지났고요. 그리고 예, 조그만 동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예, 학문의 목표죠. 예, 목표를 향해서 예, 나가실 시간이 이제 왔다는 거.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본 슬라이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슬라이드는 예,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예, 슬라이드입니다. 자, 영역이죠. 예, 우리 경영의 영역, 예, 생산, 인사, 판매, 재무, 회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영역의 학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시간이 왔다는 거. 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는 것이 석사 과정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 학문적 영역을 좀 구축하고 싶은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획, 조직, 지휘, 통제라고 하는 경영의 기능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하위 기능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제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까지 진행됐던 기능 분야에서 세분화된 또 표에서 약간의 또 차이점이 있죠. 예, 아주 뭐 이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경영 관리,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빠져 있죠. 예, 경영 관리,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이 경영 관리,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 조직, 지휘, 통제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또 이해를 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부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하죠. 예. 자, 교육입니다.
자, 경영의 영역 그리고 경영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대상별 교육이 있습니다. 예, 최고 경영자에게 맞는 교육, 그리고 중간 경영자에게 또 맞는 교육, 그리고 하위 경영자에게 맞는 교육, 그리고 예, 기능별 또 영역별 예,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역별로 하면 생산 파트에서 해야 되는 교육, 그리고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기능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교육이 있고요. 조직화 단계에서 또 해야 될 교육이 있고, 지휘 단계에서 해야 될 교육이 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류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교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입니다. 자, 신입사원, 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예, 들어왔죠. 사람들이 예, 우리 조직으로. 그럼 우리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머릿속에 좀 심어줘야 되는데,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커다란 숲에서 예, 이제 작은 동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가야 될 길의 갈래는 뭐 몇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예, 어떠한 갈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의사결정의 시간이 왔다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슬라이드는요, 예, 한국난방공사입니다. 자, 한국난방공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입니다. 예, 이 신입사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자, 우리 한국난방공사의 목표는 뭐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난방공사의 가치관은, 경영 철학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조직 구성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이제 뭔가 동기의식, 예,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동기부여를 또 시켜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무엇인가 예, 팀워크라고 하죠. 예, 조직력, 예, 팀워크를 아주 최대로 예, 끌어올릴 수 있는 인재들로 만들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조직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회차 과제입니다. 예, 역시 다음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안을 서술하시는 겁니다. 글자 크기 11포인트고요. 줄 간격 180, 예, 그리고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뭐 글자 크기까지 지정을 해주고 줄 간격까지 지정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논문을 쓰실 분들도 있습니다. 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예,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요, 글자 크기, 줄 간격, 예,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그리고 예, 참고 문헌의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 나중에 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부터 이제 훈련을 하는 차원으로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2번도 역시 한글 프로그램이나 예, MS 워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실 것을 제가 예, 좀 권장을 드릴게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나는 오늘 팀장이 됐다. 나는 지금 나의 리더십과 그리고 팀원들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과 교육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서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1번. 귀하의 팀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경영의 영역 분야를 제가 갈라놨다는 거. 생산, 인사, 판매, 재무, 회계. 뭐 이것 말고도 예,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하신다면 예, 그 영역을 좀 예, 기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2번.
귀하는 어떠한 리더십 유형으로 예, 팀원들을 지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여하는 팀을 예,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예, 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리고 팀원들을 잘 지휘하고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 팀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예, 시키고 싶으신 교육이 있다면 예,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 유형인데 뭐 여러 가지를 써놓으면 또 여기에 있는 걸 참고하실까봐 제가 두 개만 써놨고 정신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예, 그리고 업무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시키고 싶다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을 어떠한 유형의 교육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팀의 어떤 발전을 꾀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8회차 과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뭐 한 번 더 남았네요. 예, 9회차 과제. 예. 어떠한 또 내용들이 나올지를 예, 한번 제가 기대해 보면서 예, 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조 사항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경영의 지휘, 예,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부터 강론입니다. 예, 회계 관리, 재무 관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진행된 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경영이란 무엇인지, 경영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경영학의 역사, 그리고 기업과 이윤, 뭐 기업의 시작, 기업의 성장까지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예, 경영학을 학습하시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는 거. 자, 그 다음 단계로 뭐 의사소통, 의사결정, 예, 그리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경영 관리, 예, 경영학에서 어떠한 관리, 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이론에 의거해서 경영학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조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적 예, 관리의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이 이러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 예,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회계 재무관리,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뭐 판매관리, 예, 마케팅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론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부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요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 강론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이제 끝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